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갑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2달 만에 뵈니까 그동안 할 이야기도 많은데 너무 많이 오셨는데 뒷자리에 1시간 반 동안 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 앞자리에 아주 좋은 카페트도 깔리고 아주 저하고 가까우니까 이 그리낌 없이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통로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통로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 긴급 피난처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박근혜를 도왔다 이렇게 기소를 해놨어요.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입장 표명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요약을 해가지고 지난 주일 화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국민행동본부가 광고를 냈습니다. 요거 하나씩 받았었죠. 요걸 읽어보면은 문제점이 뭐라 하는 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만 읽어봐도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국제단체 후원자를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로 발탁한 비호 세력은 누구인가? 그 다음 국가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최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의 종북 견제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왜곡하고 경찰의 CCTV 자료를 짜깁기 해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가 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분편을 드는 종북 비판이 적인 죄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적반하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요새 진행되고 있는 특히 이 서울 광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이 남동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은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은 한자로 쓰면은 이런 뜻이죠.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난 대선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사건들만 연속됐어요. 첫째는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반미 공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로 몰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마치 동지적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거기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반미 공조죠. 그 다음에는 다음 정권의 쇄기를 박자 하는 데 대한 합의를 합니다. 요 4개, NLL 포기, 북핵 비호, 북한 핵개발하는 걸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무현이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변호사 역할을 한다.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런 놀라운 토론도 합니다. 그걸 합치면은 NLL 포기, 북핵 비호, 반미 공조, 그 다음에는 자기 정부의 쇄기를 박자, 이 4개예요. 요 하나 더 추가되죠. NLL 대화록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원본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이 5개를 합치면은 뭐가 됩니까? 이 5개를 합치면은 국가 반역 혐의죠. 국가 반역. 쉽게 말하면 역적죄. 형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형법 93조에 있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그 여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문원 의원이 이 문서를 폭로한 이후부터 계속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거짓말 하다가 연초에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국정원을 약을 올리니까 국정원장이 그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도 쓴 역적 모의란 책에서 쓴 그 내용이 100% 진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반역을 저질러 놓고 민주당 세력, 노무현 세력은 그 반역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들통이 났으면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달려듭니다. NLL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노무현 입에서 포기했다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갑제닷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연극을 하나 만들었어요. 연극. 우리 연극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은 쉬운 방법은 조갑제닷컴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23분입니다. 23분짜리예요. 거기에 노무현 역을 하는, 김정일 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은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꾸며서 만든 게 아니고 대화록에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한걸 올려놓은 거니까 그 23분만 보면은 NLL의 진실, 그리고 그 회담에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제목 중에 김정일이가 한 3분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그 3분의 대화 속에서 NLL 이거 우리 상방이 다 포기합시다. NLL은 우리가 포기하는 거고 북한이 주장한 군사경계에서는 NLL 남쪽에 자기들 멋대로 끄는 게 있어요. 이 2개를 다 포기를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김정일이가.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대답은 예,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포기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좌익 사상에 물들면은 진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불리한 진실은.
항상 억지를 부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정도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진실에 대해서도 지금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들 중에 그 선전선동을 믿고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자들이 워낙 끈질기고 정치판, 언론, 그리고 각 종교단체, 그리고 교수들, 학자들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동이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한 3분의 1은 일상적으로 거의 무조건 이 좌익선정 선동에 속아 넘어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세력이 뭘 했느냐. 지난 소위 국정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달이 됐습니까? 선거 직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로 몰려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뭐냐, 여기서 국정원이 불법 선거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지금 부정선거하고 있다 하면서 선관위 직원을 데리고 가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 하나밖에 없고 거주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도 둘러보고, 아니 이거 당신들 신고한 거하고 맞지 않자. 그래가지고 납득했지 해가지고 그걸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곧 때를 지어 몰려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틀 동안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불법 감금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분 퇴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예비 후보로 등록도 했던 친구입니다. 국회의원에. 이 친구가 자기 동향 후배인 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북 심리전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하는 조직이다 라고 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파괴 공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 대북, 대종북, 대응 조직이 노출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직원을 미행까지 했어요. 그 결과로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불법 감금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고, 국정원을 상대로 이렇게 공작, 정치 공작한 것은 정당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부분은 싹 덮어버리고 선거 부정을 했다라고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정치 생명이 끝나야 할 세력이 오히려 자기들이 몽둥이를 잡은 것처럼 적반하장의 공세를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국가를 향해서 지금 벌리고 있는 게 오늘은 이 작태예요. 그러면 이 새누리당은 뭘 한 사람이냐?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검찰에 이것은 국가 반역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공격권이 있는데도 공격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고맙다고 생각할 줄 알았겠죠?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격권을 포기하니까 역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역공을. 종북 좌파 이 세력하고는 싸울 때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이 정권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지금 당해가지고 포다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뭘 했느냐? 검찰과 경찰 수사를 보면은 이게 수사의 정석은 뭐냐 하면은 고발 사건일 경우에는
그 고발한 사건에 한정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 하면 사기 혐의에 국한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 혐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수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불법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서는 결과 안 나오니까 그 조직으로, 그 조직 전체로 확대를 하고 나중에는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정석에 검찰의 수사 원칙에 맞지 않는 약점 잡기입니다. 약점 잡기 확대.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뭐냐?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불법 강금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정원 조직에 대한 공작을 펴가지고 정보를 빼는 데 대한 수사도 같이 해야 되죠. 이 두 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이 발표할 때까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법 강금 사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왜 조사한 적이 없느냐? 그것은 최근에 했습니다만은 그 수사를 국정원 원장을 기소하는 그 단계에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검찰 발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민주당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못했다. 이 검찰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아주 확대 수사, 무리한 수사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솜방망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습니다. 편파 수사입니다, 이거는. 편파 수사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김진태 국회의원이라고 요새 아주 열심히 잘 싸우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검사 출신인데. 강원도 춘천 지역구청장.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수사팀의 주임검사, 가장 핵심적인 주임검사는 과거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 PD 계열의 운동권의 간부였다. PD는 뭡니까? PD는 뭐예요? PD, NL 이렇게 나눕니다. 그 좀 복잡한데 다 좌파인면에 틀림없고 PD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이 공산주의 이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NL이라는 것은 약간 주체사상에 가깝고, 그래서 PD 계열에 몸을 담았던 친구 중에서는 지금은 전향했습니다만은 저 소련으로 가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념이 맞아요. 좌익인면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검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바로 몇 달 전까지 사회진보연대라는, 이것은 극좌단체예요. 극좌단체의 기준은 뭡니까? 교환미군 철수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메가드 동상 파괴의 활동에 참여한 사회진보연대의 현직 검사가 후원금을 냈습니다. 후원금을 계속 냈어요. 이 검사가 도둑놈 잡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행정본부가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극좌단체 후원자를 하필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로 발탁한 세력은 누구냐? 비호 세력은 누구냐? 이 모든 책임은 최동호 검찰총장에 있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러나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해임하라. 해임하라는 의미는 이거죠. 이 수사는 개판에서 뭐 유리한 판단을 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이 사실만으로도
민주당에 유리한 수사를 했고 검사가 돼서는 안 될 국가단체 후원자를 그것도 주임검사로 발탁해가 이 사람이 국정원장을 수사하도록 한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혁명재판소가 만들어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한데. 혹시 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게 현승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은 총장과 법무장관이 최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검사에 대해서. 총장, 장관 다 이 국가단체 후원 검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애국단체들이 지난주부터 검찰청 앞으로 몰려가서 최동욱 검찰총장 규탄 기자회견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으니까, 애국 시민들이 참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 애국시민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건 애국시민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해야 되고 법무장관이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되고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애국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오전 정오입니다. 12시에 하나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내일 12시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최동욱 총장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주관을 합니다. 변희재, 황장수, 정미홍 씨 등 이 40대, 이 세 분이 다 40대인데 규탄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최동욱 검찰총장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내일 정오 12시입니다. 우리 서정갑 회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1인 시위 기자회견 규탄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이 장기정 씨인데 자유청년연합 대표입니다. 네, 저분입니다. 내일 가는 장기정 대표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요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하세요. 새누리당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아준 대통령과 국회의원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하는 방법은 전화 거는 방법, 글 쓰는 방법,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 불불 끓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요. 발사를 해야 됩니다. 고함을 질러야 돼요. 그리고 글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연판장을 돌려야 돼요.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요컨대 모든 걸 탈탈 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국정원장이 지시해가지고 선거 개입을 했는데 증거물이 뭐냐? 한 70명 되는 대북 심리전단 보수에서 쓴 댓글입니다. 댓글. 서너 줄짜리 댓글 73건이 선거 개입을 한 증거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70명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선거 개입 댓글을 73개 썼다 하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쓴 거예요. 아니, 이게 선거 개입입니까?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데 직원이 1년에 한 건 씁니까? 한 건? 그래가지고 선거에 영향 줍니까?
저 같으면 하루에도 70건 써요, 하루에도. 이걸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건은 뭐냐? 이거 진짜 맞느냐? 이거 노골적으로 문재인 찍지 말고 박근혜 찍으라는 내용이 있느냐?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뭐 하나 나눠주는데 받았습니까? 네. 그 뒤에 써놨죠, 뒤에.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아마 국정원 이 사건을 검찰이 발표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글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5글입니다. 대표적인 글은 무슨 그 글이 가장 악질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악질적이냐? 이게 선거 개입이고 국정원장을 기소할 정도의 이게 망고 역적이한 거냐, 부정선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은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을게요. 하나만. 이거 5군데. 하나만. 요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하나 내 읽어볼게요. 국정원 여직원 선거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뿌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먹잇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태를 부리고 있다. 신변 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긴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거 개입. 대한민국 검찰이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 개입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아야 될 글입니까? 이 글을 안 쓰면은 그 국정원 해산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안 쓰는 국정원 직원은 해산해야 돼. 상을 줘야 될 걸 지금 벌을 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이 계속되면은 검사하고 판사만 짜면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채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정권,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 방공, 애국 금지령을 내는데요. 그 1단계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1단계인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 또 더 읽어볼게요.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기소한 내용의 증거물입니다, 이게. 제목이 NLL과 14선은 이것도 국정원 직원이 쓴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명칭을 가진 1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구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 분계선으로 작용해온 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구로 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있습니까? 박근혜가 있습니까? 이정희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왜 선거법 위반이냐? 이것은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이면 앞으로 말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말을 하면 할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민주당, 진보당이 주장하는 것을 공무원이 반박하고 나서면 그건 정치관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 법적 논리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종북 비판 중에서
정당과 정치인이 주장하는 종북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자유를 줘야 된다. 즉 정당의 종북 행위는 반역 행위입니다. 정치 세력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치 세력은 반역의 자유를 누립니까? 정당이라는 거, 정치인이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거, 그게 반역의 면허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검찰은 그것을 반역의 면허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번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겁니다. 앞으로 애국을 눈치 보고 해야 돼요. 애국하다가는 잘못하면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반공하다가는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안에서. 즉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채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겠다는 음모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아주 객관적으로 썼어요. 문재인 주장에 대한 비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주장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하면 아마 5천만 명 다 구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수법은 과거에 일제 고등경찰이 했던 거예요. 독립군 잡을 때 하던 수법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을 법으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검찰이 있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돼요. 법이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런 형사, 그런 검사는 악마입니다.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봅시다. 이게 무슨 죄를 이렇게 저질렀기에.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것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군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정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 더구나 종북 대응을 책임진 그것 때문에 월급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면 서독에서는 이렇게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파괴되는 현장을 보았을 때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적극적인 헌법 수호 의무를 공무원한테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보다도 공무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부정선거 혐의로 지금 걸어놨어요. 또 하나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목은 북 로켓이 분명하다면 나로와 다를 게 없다고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 위성이 분명하다며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의의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파스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나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로켓이 나로하고 비슷하니까 실용 위성이니까 그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마 이 주장을 통합진보당 세력이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억지 기소를 하면서 경찰까지 은폐 축소했다 해가지고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CCTV 자료를 편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한 20시간쯤 되는 그 분석팀이, 컴퓨터 분석팀이, 경찰청의 컴퓨터 분석팀이 조사하는 것을 경찰이 아주 당당하게 CCTV로 다 녹화를 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경찰이? 검찰이 수사 과정을 그렇게 녹화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경찰이 검찰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중에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다 뽑아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처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중에 몇 개는 완전히 조작이에요, 조작.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분석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